네, 국회 정상화가 여전히 제자리 걸음 중인 가운데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당 당원 행사에서 여성 당원들이 선보인 춤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는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자, 조국 수석 법무장관 입각설, 일단 한 줄로 두 분 평을 한번 들어본 다음에 본격적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한 줄 하시겠어요? 청와대의 확인할 수 없다라는 공식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설만으로도 예. 논란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적임자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적임자이면 틀림이 없다. 저희 이야기도 좀 해보시죠. 어떻게 두 분 케미가 좀 맞는 것 같습니까? 지금 그 정책실장과 야당 원내대표의 이 회동 자체가 만남 자체가 지금 이제 화제가 될 예. 정도로 지금 국회의 그 대화, 정상화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네. 또 대화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국회가 정상화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한마디 해주시죠. 국회는 정상화됐고요. 자유한국당이 파행시킨 거니까 약속대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 들어오면 되고요. 그리고 그 김상조 정책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도 역임하시고 예. 그동안 이제 현장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해서 네. 성과를 내는 그런 실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거다라고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원래 아까 준비했던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수석 법무장관 입각설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마저 따라하느냐라고 평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야기 좀 이어가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의 최측근을 지금 선거 1년도 안 남겨놓고 예. 법무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결국 정치판, 선거판을 여당에게 유리한 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힘의 정치를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예. 밀고 나가겠다는 것 아니냐. 이거야말로 법치주의를 흔드는 일이다라는 것이 8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네. 민주당이 내놓은 논평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그 여러 가지 정책을 전부 적폐로 몰면서 예. 이렇게 비판받는 이러한 내용까지도 따라하는 이유가 뭔지 예를 든다면 노무현 정부 때도요. 예.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앉히려고 그랬었는데 예. 그 당시에도 똑같은 비판이 야당으로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무산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가 이렇게 돌고 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씁쓸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목적어가 뭔가요? 이것마저 뭐뭐를 따라가느냐. 목적어가 좀 궁금한데. 이걸 과거 따라 정부가- 하십니까 했잖아요. 예. 이걸이라는 거는 최측근을 선거 앞두고 예.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거. 그걸 누굴 따라 했느냐. 과거, 그들이 예. 스스로 적폐라고 말하는 전임 정권을 따라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김현 의원님께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린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언론 보도인데요. 예. 지금 법무부 장관 기용설은 그야말로 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실명으로 거론되는 의원들의 경우는 적폐청산과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큰 그 과제를 실현시키기에는 조국 수석이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예. 뭐 부정적이거나 아니면은 반대하는 것에는 실명으로 거론되는 분을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크게 공론화되거나 주제가 돼서 조국 법무부 장관 기용설에 예.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국회 정상화를 네. 통해서 추경 처리 그리고 지금 산적한 민생 현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설이긴 하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수석이 한 보름쯤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입법부형이 아닌 행정부형 인간이다라는 인터뷰를 한 걸 두고 지금 해석들이 굉장히 많은데 법무장관을 뭐 염두에 둔 발언이냐 아니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때는 법무부 장관 기용설이 나오기에 한참 전입니다. 전이기 예. 때문에 아마 그 내년 총선에 본인 출마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당 안팎의 요청에 대해서 본인은 입법부가 아니라 민정수석으로서 역할을 총선 차출을 가지 않겠다. 다 하고 학교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그동안의 말씀을 반영한 그런 내용 아니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그동안에 그 수많은 인사 검증에서의 그 시행착오는 말할 것도 없고
또 특별감찰관 비위에 대한 그 논란뿐만이 아니라 예. 청와대 내의 그 기강을 어떻게 정립시켰느냐에 대해서 조국 수석이 많은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아직까지 확인은 안 하고 있지만 지금 법무장관으로 이제 기용한다라는 이 설이 예.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봐서는 소위 뭐 조국에 의한 뭐 조국을 위한 대통령의 지금 지명이 아니냐라는 예. 말이 나올 정도로 대통령이 조국 수석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갖고 예.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정치인은 대통령 후보로 지금 키우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 추정까지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한상대 중앙지검장이 똑같이 검찰총장으로 그것도 닮은 꼴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결국은 석국 열차다. 예. 윤석열, 조국 그 콤비로 해가지고 예. 적폐청산의 명목으로 해서 강력한 공포 정치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고 예. 야당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건 자연스럽다고 보는데요. 저는 좀 다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해석인데 그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명하고 이제 임명할 예정인데 만만치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소위 그 법무부 장관의 지위로서 견제하기 위해서는 예.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계산을 한 게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석국 열차가 아니라 석국 이몽을 지금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왜냐하면 검찰 내부에 지금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명하면 그 사이에 뜬 고위 검찰들이 전부 국자로 뜨여지듯이 싹 나갈 줄 알았는데 아직 그런 동향이 보이지 않고 몇 있단 분만 말이죠. 사이에. 검경 수사관에 대한 검찰의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로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이 국회에 2달 넘게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2019 우먼 페스타라는 이름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제가 참 여쭙기도 민망한데 여기서 장기자랑을 엉덩이 춤을 췄거든요. 이 영상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예. 어떠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의 뉴스가 이게 가장 그 핫한 뉴스였던 것 같고요. 특히 20대 여성들에게 굉장히 충격, 정치권이 이래도 되는가라는 그런 충격을 준 사건이다라고 보고 저는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저는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하고 저런 장면을 보고 또 잊지 말고 오늘을 잊지 말고 연습을 더 잘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해달라는 한교안 대표의 그 발언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라고 네. 봅니다. 지금 한교안 대표는 연일 가는 곳마다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해명이 더 가관인 상황으로 계속 변질되고 있는데요. 정말 부탁드리건데 국회 정상화시키고 좀 자중자애하시고요. 좀 차분히 공부를 좀 하셔서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런 모습을 보고도 예. 박수 쳤다라는 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환생경제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면서 좋아라 했던 그런 거랑 좀 다르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본질의 문제 아닙니까? 네. 여성을 존중하겠다는 페스티벌에서 여성을 존중하지 않은 행위를 보고 박수를 치고 5등 안에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마 5등 안에 들었을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시선이라면. 그리고 전국을 돌면서 저런 공연을 독려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한교안 대표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종교차별, 인종차별, 그리고 학벌차별 이런 걸로 논란이 많이 됐는데 이번에는 저렇게 성차별적인 행위에 대해서 박수와 한호를 보냈다는 점은 진짜 개탄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듣기 전에 그 상황, 저 상황,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사실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여성 당원들이 모인 행사에서 저런 퍼포먼스가 있다? 저 퍼포먼스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저는 더 당황스럽고요. 예. 예. 그 당내에서도 참 저것 때문에 지금 그 황당해하는 정치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저럴 바에는
그냥 좀 가만히들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지금 예.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거는 여성 공천 30% 하라. 예. 또 여성이 주도해서 정치 개혁하자. 그리고 남녀 이런 어떤 성별 그런 전쟁 같은 거, 정쟁 같은 건 이제 아웃이다. 그런 주창을 하면서 저런 퍼포먼스를 했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1야당으로서 얼마나 개념이 없는지를 스스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말 민망하기 짝이 없거든요. 예, 사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조국 민정수석 얘기했잖아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목선 기순 그것도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로 파헤칠 일이 많습니까? 경제 아까 청문회 한다는데 경제 지금 엉망이에요. 예. 거기다가 뭐 붉은 수돗물 얘기도 나오죠. 요번에 G20이 대통령 가시는데 거의 왕따 외교예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런 퍼포먼스로 빈축이나 사고 있으니 제가 오죽하면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갑갑합니다. 네. 논란이 커진 게 황교안 대표 발언이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직접 황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출전 선수단 중에 위에서 5팀은 앞으로 우리 행사 있을 때마다 와서 공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거 잊어버리지 말고 좀 더 연습을 계속해가지고 정말 멋진 자유한국당 공연단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다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힘을 느낍니다. 취지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붙을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얘기는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자식 자랑하다가 이제 예, 예. 사단이 예. 벌어졌는데 그때 점수를 낮게 하는 것이 거짓말이냐. 예. 점수를 높게 하는 것이 거짓말 아니냐라고 하면서 내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독심술.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이해해달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예. 강요하고 있는데 이 말이 그러니까 다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이 볼 때 이 SNS상에 이게 공연했던 모습이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정말 발칵 뒤집혔는데 그 뒤에 말이 더 발칵 뒤집힌 거죠. 자유한국당의 힘을 느낍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비판을 하자면 예. 얼마 전에 이 황교안 대표랑 만났던 한기총 예. 네. 전광훈 목사님의 예, 예. 아주 이상한 발언. 예. 과 연상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엉덩이 춤 바지를 벗고 엉덩이를 하면서 한국당 뭐 승리, 한국당 예. 승리. 그러니까 이분에게 보인 건 한국당 승리만 보이나 본데 평균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서적 평균치를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꿈과 미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 예. 공감 능력이 제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인지 감수성이 감수성. 제로다, 0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앞서 우리 정호김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가만히 계시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예. 자꾸 이러면은 이분이 과연 장관했던 분 맞나? 총리했던 분 맞나?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했던 분 맞나? 그래서 503을 모른다고 얘기했을 때도 참 좀 의아해했는데요. 지금 이런 행보를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분이 연일 행보가 국민들을 경악하게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 발언만 놓고 보면은 황 대표는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꼈던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표차가 예. 10% 넘게 예. 벌어졌다 그러는데 지금 국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정말 이 민생 경제라든지 뭐 고용 문제라든지 정말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 예. 그러면서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별로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상황을 자유한국당의 당대표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사실 좌파 독재 프레임, 굉장히 강력한 프레임인데 그렇게 해서 집토끼를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뭐 지지율을 견인했다 그러는데 지금 그거를 그들의 발언이나 개념 없는 행동으로 지금 다 지금 까먹고 앉아 있는 상황이라 이겁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특단의 조처를 내려야 되는데요.
일단 뭐 연찬회라든지 이런 걸 열어가지고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며 예. 지금 뭘 잘못했는지 평당원이든 평의원이든 대표는 뭘 잘못했고 원내대표는 무엇이 문제고 이런 것에 대한 솔직한 그런 어떤 토론, 예. 그런 토론 경론 끝에 자유한국당이 어떤 부분을 국민 앞에서 반성하고 정말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무엇을 문제를 제기하고 무엇을 대안으로 제기할 것인지 이거부터 해야 되고요. 오죽하면 당내에서 당대표 무슨 백브리핑 횟수를 줄인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예. 그렇게 해서 될 고육지책이 아니고요. 황교안 대표는 지금 개인으로 당대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중도 보수, 침묵하는 보수들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하시면 국민들이 고개를 돌립니다. 예. 스스로 공부하시고 성찰부터 먼저 하시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중에 평소보단 정 의원께서 더 예. 굉장히 제가 많이- 보수 정치권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더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은 이 상황에서 어쨌든 유리한 상임만 지금 선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좀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조건 없이 들어가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지금 이제 그 경찰이 지난 선진화법 때 감금했던 의원 4명에 대한 소환 예. 절차를 밟고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경찰의 표적 소환에 응할 수 표적 없다라고 소환이라고. 지금 얘기를 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그 범죄 현장에 있었던 의원부터 이제 소환을 하고 예. 나머지 이제 지금 야당도 표적으로 해서 여당 의원들 이제 그 조사 네. 대상으로 넣었는데 지금 대략 한 108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4명이 결국은 지도부를 믿고 예. 그 최입의 의원회관으로 가서 막은 건데 이분들은 지도부의 어떤 지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환에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소환에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거고 일반 국민들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국회에 조건 없이 들어오는 것이 더욱 힘들어질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리를 걸어서 계속 그 제가 볼 때 선별 상임위 활동은 지속할 거라고 반쪽 보고요. 정상화는 계속될 그래서 것이다. 결국은 지금 이제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보는 상식 이하의 발언과 행동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것과 아울러서 이 선진화법을 위반한 이 자유한국당의 행태 예. 때문에도 문제가 될 것이고 자유한국당 안에서 자중질환이 더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온건파나 아니면은 조건 없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지 않고서는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야 3당 합의 때문에 예. 궁지에 몰려 있는데 이 법 위반을 하라고 종용한 거 아닙니까 당시에 의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도부를 탓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때문에 더더구나 전면 다 이제 조건 없이 들어오는 것은 더 어려워진 것 아닌가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합의문에서 제일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 거는 이 고소고발 취하 문제가 안 들어가 있었다 이 얘기도 있었거든요. 아니요, 제가 자유한국당 내부를 취재해봤는데 예. 그들이 의총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았다 그럽니다. 네. 단 그런 고소 고발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패스트 트랙의 불법성에 저항을 했는데 원내대표라는 인사가 예. 실제로 당내에 조율 없이 가가지고 그런 합의문을 써온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렇게 싸웠는데 아까 그 조건 없이 들어간다는 말 있잖아요. 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다는 네, 겁니다. 네. 이런 합의라면 차라리 우리가 우리 발로 당당하게 조건 없이 들어가지 이런 합의에 왜 사인을 해줬느냐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지금 뭐 아까 경제 실정이라든지 민생을 위해서 조건 없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 적어도 국회 정상화라든지 국정 운영에 가장 우선적인 책임을 지는 집권당이 백기투항하라. 그럼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번 그 4명의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자유한국당은
법치를 강조하는 보수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그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되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유례가 없는 선거법에 대해서 제1야당을 왕따시키고 이걸 패스트트랙에 얹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이 그 당 대표와 원내대표에 의해서 실제로 본인이 의도하지 않는데 사보임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정당성 없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 소위 이제 뭐 검찰 조사라든지 제가 볼 때 민주당이라든지 현재 검찰은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하고 엄격하게. 디테일하게 이제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때 내가 법치에 따라 움직이지만 원래 나의 의지는 그거였다라는 것을 차라리 당당하게 보여주면서 장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조건 없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여당이 돼가지고 백기투항하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물밑에서 협상하고 다독이면서 들어오도록 견인하는 것이 여당의 능력입니다. 여지를 좀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